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16회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결과가 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16회차 16,000, 네, 공유를 해드렸고, 4개를 틀렸어요. 물론 등수에는 들지 못해서 아쉽지만, 네, 그래도, 오랜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되게 방향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최근에 이제 경기가 재개되고 나서 제가 생각한 그런 방향대로 네, 나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게 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17회차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보다 잘하지 못합니다. 네, 저는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경기력을 주로 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력을 아예 보지 않는다, 참고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경기력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반을 경기력으로 삼는다면 저는 그게 데이터와 패턴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바 이런 걸로 저는 기반을 삼고 경기력을 거기다가 첨가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경기력을 잘 보시고 그런 부분은 어디서라도 네, 뭐 카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네, 그런 네, 다른 분들에 의해서 네, 참고로 하실 수 있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제 영상에다는 경기력에 대한 부분을 네, 또 막 선발진, 부상 현황 이런 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 네, 절대 경기력을 아예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기력을 봐요. 네, 패턴 이런 거를 좀 주로 삼고 이 영상에다 굳이 안 담는 겁니다. 네, 다른 곳에서 네, 얻을 수 있는 그 채널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거는 이건 뭐 승부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그냥 감사한 분이 있어요. 네, 이제 그 항상 저한테 코로나 시기 때 그러니까 경기가 없을 때에도 매주 저한테 후원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토갈량님이 항상 저한테 매주 10,000원씩 후원을 해주시고 계셔요.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이 토삼 채널을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토갈량님이 계속 저를 지지해주시고, 네, 저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만 못 두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슬럼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디 사시는 분이고 뭐 어떤 분이고 전혀 모르지만 네, 이 분도 저를 전혀 모를 텐데 그냥 이 승무패 채널 하나만 보고 저를 아셨을 텐데 항상 지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네, 뭐 스트리밍 할 때마다 어쨌든 네, 간간히 저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린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토갈량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네, 서론을 띄우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회차 1번부터 14번 경기 저는 이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구간도 일단은 정해놨고요. 아니면 그냥 정배 구간으로 확실하게 놓은 구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국내 배당, 해외 배당 정확히 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네,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후에는 이제 뭐 구매율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의 픽 현황은 어떤지 크리에이터님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안에서는 제가 지금 현 갖고 있는 데이터로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 프라이부르크 대 메넴 글라드바흐입니다. 이게 8위 대 3위 싸움이고요. 이 경기가 이제 1번 경기로 이제 채택이 됐네요. 총 전적 뭐 보면요 그냥 비슷하고 프라이부르크 홈일 때 프라이부르크가 진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9승 2무 2패면 거의 뭐 압도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뭐 그런데 배당을 보시면 지금 4배당이에요. 홈팀이. 게다가 지금 원정 쪽에다 1.81이라는 배당을 줬네요. 원정팀이 61%의 투표를 받고 있고요. 뭐 데이터만 보면 메넨글라드바흐가 18, 20년도 원정 2연무가 없었다라는 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3년간 오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프라이브루크는 18-20년도 홈에서 3연속 같은 결과가 단 한 번뿐이었는데 지금 현재 2연패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안 코멘트로 이제 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두 팀 모두 다 지금 현재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누가 더 세다 이런 식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어요. 그리고 현 흐름에 있어서요, 누가 이길지 예상이 안 갈 정도로 두 팀 모두 다 잘 나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원정팀의 이런 경기에 원정팀의 배당이 1.8대라는 것과 투표율이 60% 육박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홈팀에 여기다가 4배당 이상을 준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건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홈팀의 승리가 없다라는 거를 일단 틀로 끼고 갈 겁니다. 이거는 아마 최종 픽 때도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안 픽은 원정팀 사이드인데, 만약에 단통으로 간다면 단통 패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승부는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데이터가 정말 강해서 버리고 싶은데,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정팀 사이드 단통이면 패다, 메넨글라드 바흐의 승이다라고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울대 전북인데요. 솔직히 제가 지금 계속 하면서 느낀 게, 분데스리가랑 K리그랑 그 이변을 잡는 거에 있어서요,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번 회차에 1번 경기 같은 경우에 울산을 저는 2번으로 예상을 했고, 전북도 2변이면 무승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원의 승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강원 승이 떠버려서 조금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어쨌든 이번 회차도 똑같이 할 거지만 좀 K리그는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K리그에 좀 자신이 없습니다. 총 전적 15승 16무 22패, 그리고 서울 홈일 때는 9승 7무 10패로 비슷비슷하고요. 최근 5경기는 뭐 전북이 크게 앞서고 있네요. 전북은 9경기 동안 서울에게 지고 있지 않고요. 전북은 18-20년도 리그 2연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정말 크게 믿어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정말 크게 믿어서 일단은 전북의 패는 없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요. 투표율이랑 배당 보시면요, 일단은 이 경기 전북이 서울보다는 그래도 뭔가 그 네임밸류라든지 뭔가 그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 이런 거에서 전북이 더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현재 흐름에서는 저는 서울이 4.3대 받는 거는 좀 무리수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서울도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닌데, 뭐 어쨌든 원정팀이 65.4% 정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초안 코멘트를 전북이 2연패를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내렸고, 서울의 홈에서 서울이 역배로 4.3대를 받는다는 게 그냥 웃기기만, 저 스스로는 웃겨요. 근데 승이 없다라고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승을 안 가져가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초안 픽은 원정 사이드입니다. 세 번째, 포항대 울산입니다. 4위 대 2위인데 이 경기는 좀 약간 의외였던 게, 배당이 지금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원정 울산한테 2.26대 정배를 준 건 맞는데 투표율이 지금 거의 333이거든요. 저는 이번 경기와 3번 경기가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어쨌든 총 전적 포항 홈일 때 다 비슷하고요. 최근 경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포항 울산 상대로 3연승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2연승을 하고 있다. 이것도 저는 좀 크게 바라볼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18-20년도 울산은 3연무를 한 적이 없었다. 이것도 되게 큰 데이터인데 솔직히 이 큰 두 데이터가 모였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해졌습니다. 이 경기 초안 코멘트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맞는데, 무승부가 배당이 왜 제일 높은 건지는 솔직히 지금 의아합니다. 이 두 팀이 만나서 무승부를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무승부가 왜 배당이 제일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막 엄청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지언정 이 역배보다 무승부가 더 높다라는 거는 잘 이해가 일단 가지 않아요. 이거는 국내 배당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는 방향도 일단 설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 네 번째, 부산 대 상주 상무인데, 일단은 총 전적 12승 11무 7패, 조금 앞서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이 두 팀은 부산 홈일 때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치른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지금 해외 배당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해외 배당이 지금 안 뜬 걸로 좀 보이거든요. 네,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뜨지 않은 걸로 보여서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어요. 일단 봐볼게요. 아직 뜨지 않았네요. 뜨면 제가 더 첨가적으로 첨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표율도 역시 333이라서 굉장히 난해한 경기인데요. 무승부 투표율이 제일 낮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무승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승부가 제일 낮다는 점에 있어서 일단은 승패 쪽으로 좀 생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무없다라는 데이터. 초안 코멘트는 패턴이 패없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게 4번 경기죠. 여기서 지금 4연패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직선으로 가보시면 단 한 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4연속 같은 결과가 여기 이렇게 쭉 가볼게요. 없네요 아예. 예, 지금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4연속 같은 결과가 있네요. 여기 5연패 이거 하나 제외하고는 같은 결과가 3번, 4번 연속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라인에서. 그래서 일단 패없다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여기는 패턴보다 그냥 제가 느끼는 무없다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쨌든 패턴이 패없다인데 뭐 경기력이나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경기다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요. 지금 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홈팀 사이드가 아니고 저는 승패 라인으로 일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승부를 현재 이 투표율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건데 이 무승부 투표율이 만약에 이 정도 육박을 해줬다 진짜 얘네보다 뭐 더 높아졌다 이러면 생각이 좀 더 바뀔 것 같다는, 하지만 지금 보이는 상태로는 무승부 없다라고 좀 초점을 맞추고 가고 싶어요. 5번째 라이프치히 대 파더보른 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쉬운 경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고민이 많아질 수 있는 경기거든요. 일단은 라이프치히가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분명 파더보른은 거의 강등이 확실해진 팀이고요. 얘네는 5위권이고 얘네는 꼴찌입니다. 네. 그리고 총 전적도 라이프치히는 일단 져본 적이 없고요. 배당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투표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파더볼은 10경기 동안 승리 없고 라이프치히 10경기 동안 패배 없다.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이 두 팀인데요. 동기부여, 흐름, 실력, 멤버진 모든 면에서 라이프치히가 제일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원사이드 경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83.9%는 지금 현저히 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요. 아직까지는 투표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86%까지 올라갔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의 가능성을 없애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투표율이 더 상승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 경기 미넨 경기 말씀드리면서 미넨 만약에 1.1대였으면 의심을 했을 텐데 1.0대 0이라서 그리고 여기는 30배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심을 안 하겠다. 근데 이거는 의심을 해볼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 5번 경기였습니다. 다음에 6번 경기 레버쿠젠 대 미넨입니다.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빅매치인데요. 총 전적을 보시면 일단 미넨이 좀 많이 앞섭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많이 비벼줬고요. 그리고 배당을 보시면 지금 미넨이 원정인데 1.5대고 레버쿠젠은 5.3대입니다. 투표율도 보시면 지금 미넨이 70% 거의 육박했고요. 홈팀은 13%입니다. 근데 지금 레버쿠젠이 못 나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레버쿠젠이 전 동기부여가 더 커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미네는 지금 좀 한심 났어요. 지금 도르트문트랑 7점이나 차이가 나고, 하지만 그 레버쿠젠은 챔스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승점을 무조건 쌓아야 되는 입장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레버쿠젠이 미네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이거든요. 두 팀의 흐름도 굉장히 둘 다 좋고.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일단은 저는 레버쿠젠의 승은 일단 안 느껴집니다. 레버쿠젠은 미넨을 상대로 3연승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초안 코멘트 그냥 강하게 넣었어요. 볼 필요도 없고요. 레버쿠젠이 동기부여도 더 강할 뿐더러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이변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투픽으로 가져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한번 유튜브 그 다른 크리에이터님들 어떻게 가져가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변이 날 것 같은 그런 경기에 5.3배당 저는 굉장한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고 홈팀의 승리가 없다. 저는 무조건 미넨 사이드로 결정을 할 거고요. 솔직히 이거는 저는 단통 패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6번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번 프랑크푸르트 대 마인츠입니다. 이 12위 대 15위라서 그냥 둘 다 그냥 용호상박이겠죠. 어떻게 보면 뭐 총 전적이라든지 최근 5경기는 둘 다 비슷하고요. 홈일 때는 조금 더 프랑크푸르트가 앞서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7승 3무 2패네요. 배당은 1.9대고 지금 투표율은 60% 정도에 받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율 변동은 거의 없네요. 1% 차이네요. 데이터는 마인츠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3연승을 한 적이 없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은 다소 무승부가 적은 두 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초안 코멘트로 동기부여는 마인츠가 훨씬 더 강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마인츠는 이제 그 강등권에서 확실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승점을 쌓아야 돼요.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을 수가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예, 그 강등권에 위치한 팀과 5점이나 차이가 나고 5점 이나는 아니지만 5점 차이가 나고 한 경기로 인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기부여는 마인츠가 좀 더 강해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최근 흐름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홈팀이 1.9대의 배당을 줬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홈팀 사이드라는 판단이 일단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두 팀이 지금 현재 흐름 봤을 때요. 그렇게 잘 나가진 못해요. 두 팀 다. 근데 뭐 현재 두 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프랑크푸르트기도 하고 지금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마인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투표를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는 이 경기를 약간 홈팀 사이드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분명.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거를 좀 강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마인츠의 승이 없다. 다음에 8번 디셀도르프 대 호펜하임입니다. 총 전적이 5번 정도밖에 없어서 일단은 참 패스를 했고요. 배당을 보시면요 16위 대 7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동배에 가까운 배당을 줬죠. 투표율도 지금 원정팀인데 46%. 이거는 데이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로 적어놓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초안 코멘트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동기부여는 일단 두 팀 모두 비슷해요. 얘네도 이제 유럽권은 나가야 되고 얘네는 이제 강등권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동기부여는 비슷한데 최근 흐름조차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팀은 둘 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조차 굉장히 비슷해서 저 배당과 투표율은 어느 정도 저는 이게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네. 물론 호펜하임이 되게 더 그래도 나아 보이니까 46%라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정배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을 굉장히 내리기가 힘든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가져가고 싶은 느낌은 디셀도르프 사이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홈팀 사이드로 써놓을게요. 하지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경기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다음에 도르트문트 대 베를린 경기입니다. 총 전적 도르트문트가 앞서고 있고 도르트문트 홈일 때도 그래도 앞서고 있지만 막 압도적인 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는 뭐 3승 2무로 도르트문트는 지지 않았네요. 지금 투표율이 78.6%입니다. 도르트문트가. 도르트문트는 지금 이제 우승권을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이 지금 굉장히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가 재개되고 나서 3승 1무. 게다가 무실점 경기가 3경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11득 2실인데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괜찮아요. 오히려 도르트문트는 이제 12득 2실이고 얘는 11득 2실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거든요. 충분히. 네, 해볼만 해 보입니다. 어쨌든 근데 투표율은 지금 굉장히 도르트문트한테 많이 쏠렸다는 거. 동기부여도 베를린은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읽어보면 도르트문트는 베를린 상대로 3연승을 단 한 번 했고요. 현재 2연승입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18년도 20년도에 홈에서 2연패가 없었는데 직전에 패를 했다. 베를린 18, 20년도 원정 2연무는 단 한 번이었는데 직전에 무승부였다. 그러니까 승, 무, 패 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아리까리하지만 제가 초안 코멘트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해볼만해 보이는데 7배당을 준다는 건 저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도르트문트 사이드다 무조건 해가지고 도르트문트 사이드 채택했습니다.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르트문트 경기에 있어서요, 이걸 이변으로 가져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런 경기 아예 정배 사이드로 가져갈 거고요. 다음에 수원 대 광주, 이거는 이제 K리그라서 좀 더 소극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총 전적 보시면 수원이 굉장히 앞서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광주한테 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63.5%, 광주가 14.5%. 광주가 지금 승격을 하고 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원이라는 팀을 만났을 때 이런 투표를 받는 건 되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아요. 수원이 물론 지금 굉장히 뭐 잘 나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네임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팀이 배당이 나왔네요. 여기가 배당을 제가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자, 이건데요, 저는 이 배당을 보고 딱 느낀 게 그냥 이변일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두 팀의 흐름이 별로긴 한데 네임밸류상 수원이 많이 몰리는 거는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의심을 해볼 만한 경기다. 솔직히 광주가 수원을 이길 거라는 그런 느낌이 일단 드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현재 있어서 저는 그냥 경기력으로만 봤을 때도 수원이 뭐 그래도 지진 않겠지라는 느낌이 되게 세거든요. 뭐 이기는 건 되게 불안한데 지진 않겠지라는 느낌이 강한데 저는 이 경기를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볼 겁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음에 11번 성남대 대구. 이것도 배당 떴나 볼까요? 떴네요, 배당. 네. 자,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성남대 대구고요. 17승 8무 9패로 대구가 더 밀려 보이고 성남 홈일 때는 진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근데 배당을 보시면 대구가 원정에서 지금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을 상대로. 이게 되게 이상한 부분이죠. 분명 성남도 지금 굉장히 무패거든요, 무패. 예, 성남 무패예요. 게다가 대구는 무승이에요. 무패와 무승이 만났는데 대구가 원정이에서 정배를 받는다. 되게 희한한 느낌이라고 보이거든요. 전 이거를 대구 사이드로 지금 현재 그냥 채택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느껴진 건데 배당 보고 일단 데이터 보겠습니다. 대구는 성남을 상대로 3연승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현재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거밖에 없네요. 초안 코멘트는 성남이 유리해 보이거든요, 분명. 근데 투표율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얘네가 45% 정도는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전 이거를 원정팀 사이드로 일단 채택은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쉽게 버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무승부는 일단 가져갈 느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국내 배당 뜨고 나서 만약에 얘네가 또 정배 느낌을 받는다면 저는 확실히 대구 사이드로 갈 것 같아요. 다음에 12번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브레멘도 지금 강등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승점을 무조건 쌓아야 하는 팀이고, 볼프스부르크도 역시 유로파 진출하기 위해서는 승점을 무조건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총전적 비슷하고요. 홈에서 비슷하고 5경기에서 이제 브레멘이 좀 앞서고 있네요. 브레멘은 볼프스부르크한테 8경기 동안 패하고 있지 않다. 홈에서는 4연승 중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브레멘이 지금 투표율이요, 예, 지금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순위적인 면, 네, 뭐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그걸로 이 투표율이 매겨진 것으로 보이죠. 배당도 이렇게 지금 매겨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보여요. 예,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브레멘은 볼프스부르크한테 8경기 동안 지금 패배하고 있지 않다. 근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브레멘이 볼프스한테 강했다라는 점이. 초안 코멘트, 동기부여는 비슷한데 실력 차가 좀 나긴 합니다. 근데 브레멘이 볼프스한테 좀 강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가 제가 어떻게 될지 좀 감이 지금 살짝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렇다고 브레멘이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하고 있는데 못 잡을 것 같다는 느낌은 일단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투표율에 있어서는 그냥 의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해서 그냥 무승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뀔 확률이 높아요, 제가 선택한 게. 다음에 13번 브레멘 대 샬케. 총전적은 없어요, 거의. 그리고 투표율을 보시면 지금 3등분이 됐습니다, 이 경기가. 네, 이번에는 3등분 경기가 꽤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곤란한 것 같은데, 어쨌든 14위 대 10위라서 동기부여적인 면에도 그냥 비슷할 것 같고, 두 팀은 지금 둘 다 너무 못하고 있어서요. 네. 샬케는 게다가 4연패 중입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감조차 안 잡혀요, 지금. 이거는 아마 제가 확실하게 뭔가 지울 수 있는, 3개 중에서 하나 지울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지우고 나서 투픽 이상은 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이거는 제가 힌트를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13번은 그렇게 접근을 했다. 14번 아우크스부르크 대 켈른 경기인데 이 경기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6승 6무 4패, 아우크스 홈일 때는 4승 2무 2패, 최근 5경기 아우크스가 진 적이 없다. 동기부여적인 면에선 두 팀 다 비슷해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라고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3등분이 되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이 배당이. 근데 켈른이 원정에서 지금 정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두 팀은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 현재 2연무고요. 켈른은 원정에서 무승부가 단 한 번뿐인 팀이라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승부가 잘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다른 크리에이터님들이나 일반 픽을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를 무승부를 많이 예상하는지 안 하는지. 나처럼 무승부를 예상을 안 한다면 무승부를 좀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무승부를 많이 보신다 하면 그냥 네, 그냥 무승부가 느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초안 코멘트,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요. 이 데이터 진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승패로 일단은 초안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안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14경기에 대한 초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패턴 부분에서 지금 좀 유심히 봐야 되는 패턴은 제가 봤을 때 이 7번, 네, 과연 이게 5연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업단은 제가 지금 왜 적어놓은 건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직선을 했을 때 2연패가 많이 없었나? 그렇네요. 2연패가
이거는 폐업다 왜 하는지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지금. 어쨌든 제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 거는 7번 네 이거랑 그리고 이 1번 이 무없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패턴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일단 정리를 좀 해봤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해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17회차에서도 진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플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뭐, 제가 무시를 하고 싶은데, 제가, 글쎄요, 그런 분들에게 말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게 맞다고 표현을 하는 거 계속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면.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저를 고마워해 주시는 분들 위한 영상이니까, 네, 불편하시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